왜 밥을 내가 다 샀지? 술에 취해서 이거 내가 계산했네? 세 가지만 기억하면 가계부는 끝나요. 사회 초년생 주부님들, 직장인 여러분들 꼭 따라해주세요. 지금 뭘 하셔야 된다? 게임 끝! 열정왕 윤드리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세계적인 투자가이자 재벌이죠. 워렌 버핏, 록펠러, 카를로스 슬림, 샘 월튼, 이 4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가계부를 쓰는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될 윤드리우스 또한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1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가계부를 써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의 절반을 써온 이 가계부에 대한 꿀팁을 모두 드리려고 합니다. 20대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시는 주부님들, 직장 생활하면서 재테크를 하는 직장인 여러분들, 그 외에 절약을 통해서 저축의 꿈을 실현시키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꼭 따라해주세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던 8살 때 처음으로 문방구에서 용돈 기입장이라고 써있는 수첩 같은 걸 사서 저의 용돈을 기입했던 기록이 아직도 납니다. 다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고2가 되었던 18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뭔가 내가 어린 나이지만 지금부터 용돈 관리를 잘해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 미국도 갔다 왔고 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면서 독립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는 사회초년생 시간을 거쳤고 지금은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용돈 기입장을 써왔습니다. 18살 때에 용돈 기입장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날그날의 씀씀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가계부를 쓸 수 있는 노하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록, 두 번째는 반성, 세 번째는 계획. 자, 3가지 뭐라고요? 기록, 반성, 계획. 3가지만 기억하면 가계부는 진짜 끝나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기록입니다. 가계부가 이제 돈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돈이든 몸무게든 키든 매출이든 수익이든 모든 숫자들은요 기록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통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꾸준하게 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날로그 가계부를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완전히 모바일 가계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계부를 쓰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가계부 어플을 이용하면 기록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추천해드릴 거는 신용카드 문자 내역 알림 서비스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300원, 500원 각 카드사마다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 300원, 500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문자 알림 서비스를 꼭 선택을 하세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금액을 사용을 하면 문자로 그 내역이 옵니다. 땡땡 편의점에서 얼마 사용, 땡땡 식당에서 얼마 사용, 이런 식으로 문자 내역이 날라오잖아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가계부 어플에서 이 문자를 인식해서 가계부 어플에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연동이 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운데 이 문자를 복사했다가 가계부 어플을 실행시키면 문자 보관함에 저장이 됩니다. 그 내역들을 클릭을 해서 카테고리만 분류를 해주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구입한 시간, 소비한 금액, 어떤 카드로 썼는지 이런 내역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만 식비에 썼는지, 데이트를 하는데 썼는지, 친구들을 만나서 썼는지 카테고리 분류만 잘 해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있나요? 너무 쉽지 않나요? 이게 가계부를 쓰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은 안 하셔도 돼요. 기록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나 가계부 쓰는 사람이야, 나 가계부 쓴다? 라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기입을 한다고 해서 돈이 모이거나 소비를 아끼거나 달라지는 건 크게 없어요. 그래서 2단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이게 적절한 지출이었나? 그 친구랑 만나서 왜 밥을 내가 다 샀지? 술에 취해서 이거 내가 계산했네? 자기도 모르게 왜 과소비를 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꼼꼼하게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가계부의 통계 기능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이 가계부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기입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카드로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 지난달에 얼마를 썼는지, 1월부터 3월까지 얼마를 썼는지, 상반기 얼마 썼는지, 작년에 연간 얼마 썼는지 한눈에 다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쁜 그래프로 나옵니다. 식비에 얼마를 썼고, 고정 지출은 얼마였고, 친구들 만나서 얼마 썼고, 데이트하는데 얼마 썼고, 다 항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기 두들 필요도 없습니다. 게임 끝. 두 번째로 이렇게 반성을 하면 감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나는 식비로 이 정도 예산을 쓰는구나. 아, 내가 데이트를 하는 기간에 이 정도 돈을 쓰는구나. 한 달 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사 먹고 술을 먹고 하는 비용이 이 정도구나. 경조사로 축의금이 이 정도로 나가고 친구들 생일 선물, 가족들 선물, 기타 등등 쓰는데 이 정도가 나간다. 얼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운 3단계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3단계는 바로 계획입니다. 좀 더 덧붙이면 예산을 작성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달 동안 소비가
자리잡기가 이러하니까 다음 달은 이렇게 쓸 거야. 다음 달에 내가 여행을 가니까 여행에 대한 지출이 커지겠구나. 여행에 이만큼 비용을 쓸 거니까 식비를 이렇게 아껴야지. 패션 뷰티 지출을 아껴야지. 이런 식으로 총 월급 얼마에서 어느 정도를 사용을 하고 저축을 할지 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한 달 단위로 플랜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간 얼마 모을 수 있겠다라는 플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1단계 뭐라고요? 기록. 무조건 쓰셔야 되고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면 쉽게 기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반성. 기록만 하고 안 보면 사실 이 데이터가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많이 돈을 썼지? 이거는 불필요한 지출이었네? 반성을 꼭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반성을 토대로 다음 달엔 어떻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는 예산 작성을 꼭 해야 됩니다. 뭐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 대단하다고 이거를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사실 이 쉬운 것도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쓰다가 말고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이폰이든 가계부 어플을 다운받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정말 좋은 팁을 줬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하셔야 된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오늘은 정말 기초적으로 가계부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습관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기초 원칙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 편에서는 가계부를 재밌게 쓰는 심화과정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저는 18년 동안 가계부를 써온 고수잖아요. 저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같은 밥인데도 저는 어디다 넣었을까요? 여러분도 꼭 2단계까지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조사 때문에 골치 아플 때 많죠. 다 가계부 덕분인 거죠. 종잣돈 모으기의 첫 출발이자